네, 안녕하세요. 서프레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키나와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도쿄에 한 5년 정도 살았어 가지고 사실 일본 가는 게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 오키나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뭐 찾아보고 준비할 것도 좀 있었어 가지고 오키나와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 좀 꿀팁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렌트카를 실패했습니다. 원래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Supreme. 일단 비행기표 예매하시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인천공항 주차장 예약하셔야 됩니다. 발렛 파킹, 단기 주차장, 장기 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발렛 파킹은 예약 안 하면 지금은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발렛 파킹을 미리 예약하시거나 아니면 장기 주차장을 예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나 공항에 늦으시면은 전기차면은 그냥 단기 주차장에 주차하세요. 어쨌든 50% 할인이 되니까 단기 주차장이랑 장기 주차장이랑 거의 2배 차이거든요. 근데 비행기 못 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단기 주차장에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렛 파킹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발렛 파킹 이용할 수 있는 카드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upreme. 그다음에 렌트카. 렌트카 예약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렌트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SK나 롯데 렌트카처럼 닛산, 뭐 도요타, OTS, 오릭스 이런 렌트카 회사들에서 직접 운영하는 렌트카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당연한 거고 기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이트에서 예약하시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실수인데 오키나와 렌트카 검색했다가 되게 많이 나오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예약을 했는데 한국인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중개 업체였어요. 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렌트카 회사들이 아니고 좀 작은 렌트카 회사들이랑 중개를 해 주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격도 괜찮아서 했는데 좀 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블루투스가 있는 차량을 예약을 했는데 블루투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예약 내역에는 블루투스가 있는 차인지 없는 차인지가 확인이 안 돼서 그 여행사에다 문의를 했고 여행사에서 다시 그 렌트카 회사에 문의를 하고 저도 이제 렌트카 회사랑 그 여행사랑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컴플레인을 제기를 했어야 됐거든요. 사실 이게 뭐 블루투스 없다고 차가 운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작은 문제인데 이거를 대응하는 방식이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는 기분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별로 즐겁지 않고 특히 이제 알고 보니까 그쪽 실수였거든요. 원래 블루투스 동글이 차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에 탔던 사람이 빌려 가져갔나 봐요. 근데 어쨌든 렌트카 업체에서 그걸 확인을 안 했고 저도 이거를 뭐 거의 1 시간 2 시간 있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제 스케줄이 있어서 다시 렌트카에 돌아가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렌트카 회사랑 그 여행사랑 대처가 제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기분도 안 좋고 여행을 와서 저는 저의 일정이 있는데 거기에 뭐 전화하고 카톡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 과정이 너무 별로였어요. 2번 다시 이런 일은 겪고 싶지 않고 여행할 때는 뭐 블루투스 그것보다 어쨌든 그 여행하는 기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분을 망쳤기 때문에 그런 중개 업체에서 예약하시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은 그런 큰 뭐 오릭스, OTS, 도요타 이런 데서 하는 렌트카 회사들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렌트카는 내가 나하에만 있을 거다. 그러면은 필요 없습니다. 나하에서는 뭐 모노레일도 있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하 말고 외곽으로 나갈 거다. 그러면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주차하고 운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나하를 벗어나시는 분들한테는 렌트카 꼭 추천드립니다. 그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렌트카 빌려야 될지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일본 렌트카는 경차부터 시작하는데 일본 경차가 660cc부터 시작해요.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인 기준으로 작은 짐 2개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경차 빌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차라면은 1000cc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위에가 컴팩트카거든요. 컴팩트카가 1500cc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컴팩트카를 빌렸고 큰 캐리어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컴팩트카를 빌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Supreme. 그리고 숙소는 저도 이거 좀 고민 많이 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쿄를 가시면은 신주쿠, 시부야처럼 막 밤에도 되게 사람 많고 놀거리, 먹거리 있고 그런 곳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나하 국제거리에서 가까운 숙소를 가시면 됩니다. 보통 한 국제거리 5 분에서 15 분, 20분 거리 사이에 호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인제 호텔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사실 그런 것보다 그냥 조용하고 뭐 자연을 즐기고 리조트 같은 휴양지 스타일의 숙소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냥 나하 빼고 아무 데나 가시면 돼요. 보통 그 나하가 이제 뭔가 쇼핑하고 뭐
그런 곳이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뭐 조금 찾아보면 나오는 뭐 추라우미 수족관이라든가 뭐 어디 유명한 뭐 자연경관 좋고 만자모 이런 곳들은 다 중부랑 북부거든요. 나하는 남부에 있고. 그래서 그냥 내가 나하에 있을 건지 자연 쪽으로 갈 건지 그 기준으로 그냥 생각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뷰 없는 숙소로 해서 거의 1박 더블베드 10만 원 정도 줬고요. 찾아보니까 뭐 수영장 있는 리조트급은 한 21박에 2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10월 기준으로. 그렇게 저는 예약을 했습니다. Supreme. 그리고 저는 꼭 추천하고 싶은 액티비티는 스노클링. 제가 하와이랑 푸켓이랑 오키나와 이 세 군데에서 스노클링을 해봤는데 저는 오키나와가 최고였거든요. 하와이는 사람이 너무 많고 푸켓에서는 좀 깊은 데서 해서 전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키나와는 사람도 생각보다 별로 없었고 깊지도 않고 물고기도 많은 그런 되게 스노클링 하기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오키나와 왔으니까 바닷물에 뭐 발만 한번 담그고 오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스노클링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푸른 동굴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쪽에서 스노클링 했는데 거기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입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푸른 동굴 있는 주차장에서 장비를 빌려서 1인당 25,000원 정도 합니다. 푸른 동굴 반대편으로 걸어가면은 해안가가 있어요. 그곳에서 스노클링 많이 하고 구명조끼 입고 하기 때문에 초심자분들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노클링 이거 사용법만 간단하게 숙지하시면은 안전하게 물고기 되게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좀 꼭 추천드립니다. Supreme. 그리고 일단 음식은 오키나와 소바랑 오키나와 짬뽕 꼭 추천드려요. 오키나와 소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기국수고 면이 좀 넓은 약간 도상면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데서 드시면은 되게 잡내도 없고 깔끔하게 오키나와 소바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간 곳은 그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짬뽕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짬뽕이 아니에요. 면 요리도 아니고 국물도 없고 달걀 볶음밥 같은 느낌인데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맛있게 먹은 곳 하나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드셔보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디저트로 사타 안닥이라는 오키나와 도넛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꼭 국제거래나 이런 곳 가시면은 갓 튀긴 걸 파는 곳이 있거든요. 갓 튀긴 거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도넛 같은 건데 어쨌든 이게 갓 튀기면 맛있잖아요. 그거 먹으면은 아 내가 또 오키나와 왔다는 느낌도 있고 이제 또 기념품으로도 사가실 수 있고 해서 이거는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Supreme. 제가 원래 이제 렌트카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저같이 이제 여행하시면서 기분 나쁜 일 겪는 분 없으셨으면 해서 원래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블루투스 하나 안 되는 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분이 상한 건데 그걸 또 너무 구구절절 설명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간결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키나와 저처럼 처음 가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좀 일본이랑은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렌트카 잘 고르셔서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